자, 요번에는 강의를 좀 분리해놨어. 이 도형의 성질,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을 풀고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강의를 좀 분리해놨어. 원래는 이 삼각함수 활용 이 도형 파트에서 앞쪽에서 얘기했던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삼각형의 몇 개의 성질들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 최근 문제가 흐름이 좀 그렇지 않아. 막 여기에서도 그 외에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경우가 필요한 문제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해서 선생님이 이걸 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 그치?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 원에 관련된 이야기야. 원에 관련된 이야기. 자, 이 원에 관련된 이야기. 자, 우리가 원에 관련된 문제들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가장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요거지, 요거. 반지름이야, 반지름. 그치? 반지름. 반지름 이러면 다 알고 있잖아. 반지름이 뭐야, 반지름이.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그었을 때 이런 것들이 반지름인데 어떤 점이든 간에 그 반지름 길이는 당연히 같겠지. 그럼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건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도형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직접 보조선을 그려야 되는 경우가 고등학교 도형 문제에서는 거의 없어.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보조선을 꼭 그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은 그게 바로 반지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은 안 풀리고 보조선을 그려야지만 풀리는 경우의 문제들이 대다수란 말이야. 그때 그 보조선, 뭐 어떤 특별한 보조선, 뭐 기가 막힌 보조선을 갖다 그리는 게 아니고, 원의 반지름만 좀 이어주면 돼. 이거 외에 보조선을 그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거의 없어. 그럼 보조선은 어떻게 그리냐?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야.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러니까 원위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보조선을 그려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접하는 점 이렇게 있다거나 어떤 이렇게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있다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한 번쯤 어떻게 돼? 여기다 보조선을 그어볼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이게 직각이 될 것이고, 자, 얘는 접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는 그냥 반지름만 이렇게 이어서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원 유형에서는 보조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원 위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은 일단 그어보자. 특별하지도 않은데 막 여기다 이렇게 이런 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원 위에 특별한 점. 그래봤자 만나는 점들이야. 되겠지? 그쵸? 자, 아주 간단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그치?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원 밖에서 접선에 대해서는 얘기해 볼까?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뭐라고 쓸까? 원 밖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 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갖다 그어주면은 어떻게 되지? 이 접선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지. 뭐 이거 당연한 얘기지. 자, 왜? 이렇게 보조선을 반지름을 이렇게 그어주면은 이게 직각이 되면서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름이 합동이 돼버리지. 그래서 요각과 요각도 같고 이변과 요변도 다 같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좀 더 나가서는 자, 이렇게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다고 본다면은 자, 여기도 접선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을 것이고 여기 같을 것이고 여기도 같다. 그치?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지. 그치? 그래서 가끔 우리가 원 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에 관련된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이거야.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원주각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좀 까먹어서 이걸 좀 정리해 보려고 그래. 자, 원주각에 관련된 우리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 자, 우리가 가장 기본이 뭐니?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그어보면은 얘를 갖다 뭐라 부르니? 중심각이라 부르고, 자, 여기에 이 두 점, 요 홀을 갖고 있는 원의 중심이 아닌 원 위에 다른 점에서 또 이렇게 그었을 때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르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때 중요한 건 뭐지? 얘네들이 몇 배 관계다? 얘네들이 서로 2배 관계다. 이게 되는 거지. 여기다 곱하기 2하면 얘가 되고, 여기서 2분의 1이면 얘가 되고. 그치? 자, 이 원주각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자, 원주각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몇 개만 성질 좀 파악을 해 본다면은,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원 위에 두 점이 있는데,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원주각이 있어. 얘가 알파라고 할게. 자, 이때 이 호를 갖고 있는 다른 원주각이 나온다면은 호의 길이가 똑같으면 원주각이 동일하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자, 우리 요놈들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각이 있는데 요 각이 필요하다면은 항상 모르는 각이 있다면은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각 개의 호의 길이를 파악하고 이 호를 갖고 있는 다른 원주각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각이 우리가 쉽게 몇인지 알 수 있게 될 거야. 자, 그리고 호가 같으면 원주각이 똑같다. 똑같이 이런 성질도 있겠지. 이번에는 쫙 이런 게 있다 보자. 응?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야. 이번엔 원주각이 똑같아. 원주각이 똑같으면 당연히 이 호의 길이 역시 어떻게 된다? 동일하게 된다. 그렇지? 되겠죠. 그렇지? 호의 길이뿐만 아니고 이런 삼각형이 있다면은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렇지? 되겠죠. 자, 여기까지도 뭐 큰 무리가 없을 거라 봅니다. 큰 무리가 없을 거라 보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기억을 못 하고 있는 성질이 있어서 그걸 좀 얘기해 보려고. 이거 좀 정리됐나? 지울게. 그렇지? 자, 뭐냐면은 요거죠. 자, 우리가 잘 나오진 않는데 어쩌다가 쓸 때가 있다는 거죠. 어쩌다가. 그래서 모르고 있으면 안 돼서. 자, 우리가 여기에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봤어. 삼각형을. 됐니? 삼각형을 그려봤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각을 알파라고 해본다면은 이때 얘랑 똑같은 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쪽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암기하자. 먼저 암기부터. 사실 왜 그런지 몰라도 돼.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요 알파라는 원주각을 갖고 자, 요 점을 향해 변을 따라 쫓아가는 거야. 이렇게 변을 따라 접점을 향해 벽점을 향해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서 여기 변 있지. 얘를 건너뛰어. 내려가서 건너뛰면은 그 각,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 각, 이게 알파가 돼버리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자, 이게 알파라는 원주각이 있을 때 이렇게 접선이 나온다면은 얘를 갖고 쭉 내려가서 건너뛰어서 그 각이 알파가 된다. 그럼 선생님 여기도 되겠네요. 여기도 베타라고 해본다면은 쭉 내려가서 건너뛰면은 이 부분은 베타가 되네요.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베타가 되겠지. 그렇지? 되겠죠. 자, 요 성질. 자, 왜 그런지는 궁금하니까 한번 해볼까?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점을 잡고 움직이는데 어디까지? 중심이 될 때까지 움직일 거야. 중심이 될 때까지 움직여 보면은 다시 한번 그려볼까? 몰라도 돼. 요 공식만 저대로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렇게 되고 요 점은 바뀌지가 않지. 요 점은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식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 중심 지나는 거니까 얘는 직각이 될 것이고 자,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와 요 호의 길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각은 알파로 유지하게 된다는 거지. 그치? 되겠어? 그리고 여기 중심좌표를 지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 역시 뭐가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를 별이라고 해본다면 알파 플러스 별은 90도가 되는데 이게 90도니까 여기도 90도잖아. 그럼 얘도 90도가 되는 거니까 뭐라고? 알파 플러스 별은 90도. 별과 누구를 더해야지 90도가 돼? 알파. 그럼 따라서 얘가 90이니까 이쪽 각도 알파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성질이 나오게 되는 거야. 어렵진 않지. 자, 그래서 왜 그런지 알고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공식 암기다. 자, 그리고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삼각형이 있으니까 사각형을 한번 해볼게. 원에 내접하는 이런 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요 각이 알파라면은 자, 요 각 마주보는 요 각 베타라고 했을 때 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두 각 두 원주각의 합은 몇 도가 되냐 하면은 180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 너무 당연하지. 이게 전체 원주각이니까. 알파가 이놈의 전체 원주각, 베타가 요놈의 전체 원주각. 그러면 전체 원주각은 몇 도겠어? 일단 먼저 전체 중심각은 360도. 원주각은 거기에 절반이니까 18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요놈의 합은 18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 때문에 자, 이런 성질도 나오게 되겠지. 자, 이 연장선을 갖다 쭉 그어 본다면은 이 둘이 합쳐서 180이잖아. 근데 여기도 평각이니까 180이잖아. 그럼 따라서 우리가 얘가 180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80. 베타와 누굴 더하면은 180 알파. 그러면은 여기도 180이니까 베타 누굴 더해 알파. 그러니까 이 각이 알파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되겠죠. 됐니? 그렇죠? 자, 잘 기억해놔. 자, 그러면 이제 원 이야기는 끝났냐? 하나가 더 남았지, 하나가. 자, 이거 좀 지울게. 자, 여기까지가 원주각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원 이야기 하나가 남았어. 지웁시다.
자, 확실히 공부를 해놓고 좀 많이 반복을 해줘. 자, 원과 비례. 원과 비례. 자, 요거는 닮음을 이용해서 만든 것들인데 그냥 공식만 소개하고 암기하는 시간만 갖도록 할게. 자, 우리가 원과 비례가 뭐냐 하면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어떤 선들이 이렇게 만나게 돼. 근데 이 놈이 원의 중심을, 이 점이 원의 중심이면 딱 좋겠지만 원의 중심이 아니야. 그치? 뭐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자, 원의 중심과 관계가 없는. 아무튼 이 선이 있는데 원의 중심과 지나면 왜 훈훈하냐? 어떤 선이 있는데 원의 중심을 지나버리면은 이건 지름이 돼버리는 거니까 지름이란 자체도 훈훈하겠지만 또 이게 막 90도가 돼서 너무 훈훈해진단 말이야. 근데 어정쩡하게 만나는 거지 같은 경우들이 이렇게 나와. 그치? 요 점이, 원의 중심이 아니고, 막 이렇게도, 이런 식으로, 원 밖에서도 이렇게 선분 두 개를 그어서 이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고, 내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놈은 접해버려. 이건 접점이 되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등장할 수 있는데, 자, 이때 공식이 생각보다 쉬워. 닮음을 이용해서 만든 공식이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 돼버려. 원주각 성질 때문에. 요거 같고 요거 같잖아. 이게 호의 같으니까. 요거랑 같잖아. 그러니까 두 삼각형이 닮음돼가지고 닮음을 이용한 비례식을 만든 건데, 거기까지 알 필요가 없고 요 공식만 암기해도 돼. 자, 그 공식은 암기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쉬워. 그 교점에 대해서 자, 이 선이 원과 만나는 두 점까지 선분을 이어봐. 이게 1번, 그리고 여기까지 2번. 됐니? 그럼 이번에는 이 교점에 대해서 원과 만나는 두 점의 선분을 그어봐. 얘가 3번, 얘가 4번. 이게 된 거지. 그래서 이놈의 닮음을 위해서 비례식을 만들어 보면 공식이 그냥 이게 돼버려. 1번 곱하기 2번은 뭐라고? 1번 곱하기 2번은 뭐라고? 3번 곱하기 4번. 공식이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교점에서 선분과 만나는 점에 두 선분을 그어주고 1번, 2번, 3번, 4번 한 다음에 그냥 각 선분끼리 곱하면 돼. 끼리끼리 곱은 같다. 이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도 그렇습니까? 여기도 그렇지. 요 교점에 대해서 먼저 요 선분 만난 두 점이 있잖아. 요 점에 대해서 1번, 요 점에 대해서 2번. 그치? 자, 그리고 요 점에 대해서 3번, 요 점에 대해서 4번.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는 공식이 어떻습니까? 똑같아. 끼리끼리 곱은 같다. 1번 곱하기 2번은 3번 곱하기 4번과 같다. 공식은 동일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놈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만나는 점에 대해서 여기 1번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 2번이 될 거지. 그럼 선생님 여기는요?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3번. 4번이 없네요? 없어. 그럼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역시 끼리끼리 곱은 같은 거야. 1번 곱하기 2번은 얘는 혼자인데 그럼 자기 자신을 두 번 곱하면 돼. 3번의 제곱. 되겠니? 그치? 되겠어? 그러니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그 어떤 선들이 원 안에서 원이나 이 바깥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위치가 좀 어정쩡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이 원과 비례, 닮음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원과 비례를 쓰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면 돼. 되겠지? 자, 이것도 많이 까봤을 텐데 확실히 좀 공부를 해줘.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봤고 다 얘기했나? 자, 이번에는 자, 그 외에 성질들에 대해서 잠깐 볼 텐데 다 정리해버리려고. 자주 나오는 것들만. 그치? 자, 지워도 되겠니? 지운다. 자, 그렇다면은 확실히 암기만 해줘. 그치? 원의 주제는 끝났고 그 외의 성질들에 대해서 볼 텐데 여러분들 여기서 다 아는 것들일 거야. 그 첫 번째는 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지. 각의 이등분선. 안 보고 쭉쭉쭉쭉쭉 쓸 수 있을 때까지 확실히 암기를 해놔라. 자, 각의 이등분선인데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은 요 각을 2등분한 이런 선이 나오게 돼. 요 한각을 2등분한 이 선. 이 선을 갖다가 요 선을 갖다가 뭐라 불러? 한 내각을 2등분했다 해가지고 얘를 각의 2등분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 이것도 닮음에서 나온 건데,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게 길이가 A고 이게 길이가 B고 이게 길이가 C고 이게 D라고 한다면은 얘는 측변, 옆에 있는 변이지, 측변 B는 A 대 B는 이 2등분선에 의해서 잘리는 요 변, 밑변 길이에 비어 같다. 그치? 그래서 각의 2등분선이 등장한다면 우리가
이 닮음을 이용해서 만든 거야. 왜 그런지 얘기 안 할게. 뭐 알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 성질을 자주 이용한다는 거지. 첫 번째, 가계이동선. 잘 암기만 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가계이동선 나오면 얘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 거의 얘야. 물론 얘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얘야. 알겠니?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닮음에 대한 주제를 또 빼먹을 수가 없지. 닮음 도형에 대한 주제를. 닮음 도형에 대한 주제. 자, 우리가 닮음이 자주 등장하는 경우가 뭐냐? 평행선이 등장한다면은, 이거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했었지. 닮음이 자주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막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 누군가 이렇게 만약에 평행한, 변이 나온다면 여기에 닮음이 있다는 거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다. 그치? 되겠죠?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아무튼 평행선이 등장했을 때 닮음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다. 왜 그런지 뭐 간단하잖아. 이 동의각으로 갖고, 이러니까 두각 같으니까 닮음이지. 얘는 억각으로 같으니까 우리가 닮음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뭔가 평행선이 나면 닮음 혹시 이용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두라고. 알겠니?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로 할까? 세 번째는 꼭지점을 공유하는 삼각형의 넓이야. 꼭지점 공유하는 삼각형 넓이에 관련된 주제야. 뭐 이것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 내지는 뭐 큰 삼각형 모두, 자, 요 꼭지점을 공유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꼭지점을 공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높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높이가 동일하다고, 높이가 동일해. 왜 그러겠어? 만약 예를 들어서 요 삼각형 같은 경우 높이는 여기서 밑변의 수선을 꽝 때리니까 이게 바로 높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자, 이 삼각형의 높이도 밑변을 꽝 때리면 얘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야. 높이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요 부분, 요 노란 요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자, 이 초록 부분, 얘를 S2라고 하고, 요 밑변 길이를 갖다가 얘가 만약에 A 그리고 얘를 갖다 B라고 해본다면은 넓이 B가 S일 때 SE 이놈의 넓이 B는 밑변 길이의 B와 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렇지? 왜 그렇습니까? 아니 높이가 똑같으니까. 높이가 똑같은데 왜요? 2분의 한 다음에 높이를 H로 한다면은 밑변 곱하기 H 이렇게 이놈의 넓이는 이게 될 것이고, 얘도 2분의 한 다음에 밑변 곱하기 H, BH 이게 될 텐데 2분의 1, 2분의 1 HH 약분되니까 A 대 B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자, 넓이 문제인데 갑자기 꼭지점을 갖다 공유하고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돼? 밑변 B를 이용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달라고. 알겠니? 그치? 자, 한 두 개만 더 나왔어. 자, 요거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지울게. 됐니? 몇 개 남았나? 두 개 정도. 자, 됐니? 자, 이제 두 개만 하자. 마무리. 이거 외에도 이용되는 성질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벗어나진 않을 거야. 그렇지? 요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만 알아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자,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자, 내저번 반지름에 관련된 주제야. 내저번 반지름과 관련된 주제야. 그러니까 보통 언제 쓰냐면은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때 써.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때, 얘를 구할 때 쓰는데, 누굴 이용해서 문제를 푸냐 하면은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넓이를 이용해서. 자주 나오지 이거는.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어떻게 해요? 자, 이런 거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어. 그치? 자, 이때 우리가 요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변의 길이를 B라고 하고, 요 변의 길이를 C라고 하고, 자,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본다면은, 여기서 넓이를 구할 때 희한한 공식이 있어. 뭐냐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돼? 각각의 변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희한한 공식이 있지. 그 공식은 뭐냐? 암기부터 하자. 2분의 R. 곱하기 이런 식으로 암기하자. 뭐라고? 삼두리. 자, 2분의 R 곱하기 3두리. 선생님, 3두리가 뭔가요? 삼각형의 둘레를 갖다 그냥 선생님이 기억에 남으라고 이렇게 많이 이름을 지칭해봤어. 뭐라고? 삼각형의 둘레. 삼각형의 둘레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네. 그치? 되겠어? 되겠어? 자,
암기부터 하자. 넓이는 2분의 r 곱하기 3들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갖다 구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그치? 근데 이놈을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쓰다기보다는 누구 구할 때? 반지름 구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해. 내 집원의 반지름 구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한다고. 그렇다면 얘를 갖다 구할 거면은 우리가 이 등식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고 삼각형의 둘레도 찾아봐야 될 거야. 그래서 넓이와 둘레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이쁜 공식이다. 알겠니? 언제 쓴다고? 내 저번에 반지름이 필요할 때 보통 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선생님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아, 이것도 뭐 오래 안 걸리니까 그냥 얘기를 하자. 자, 이런 식으로 잘라보면 삼각형이 3개가 나오는데 요 놈의 넓이 뭐가 되겠니? 이쪽 요 삼각형의 넓이만 본다면은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 되겠지. 그럼 얘 똑같을 거 아니야? 어? 왜 이게 직각이니까 이게 r이 높이가 돼버린다고. 얘도 2분의 r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 얘도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이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보신 것처럼 아이고 c 곱하기 r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묶어주면 그냥 바로 이거 나오는 거야. 어렵진 않잖아. 그치? 언제 쓰는지가 중요하지. 뭐 내 저번에 반지름 구할 때 보통 쓴다고. 되겠지? 자, 그리고 5번째인데 이걸 할까 말까 상당히 좀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거의 쓸 일이 없긴 해. 거의 얘를 쓸 일이 없긴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중선 연결 정리야. 중선 정리 일명 파푸스의 정리라 부르는 놈이지. 자, 뭐냐면은 중선이 뭐니? 자, 요 점에서 여기 중점 마주보는 점에 중점을 연결하는 이 선을 갖다가 중선이라 부른다고. 중선. 되겠니? 자, 그래서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요 변의 길이 1번 요 변의 길이를 A라고 하자. 요 변의 길이를 갖다가 B라고 하자. 그리고 요 중선 길이를 갖다 C라고 하고, 그리고 요 잘린 요 변들, 요 변과 요 변이 같은데 그 한 놈을 B라고 하자. 얘도 B겠지. 그치?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중선 연결 정리 공식이 뭐냐 하면은,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의 기억을 못 할 거야. 측변의 제곱, 그러니까 요 변의 제곱의 합,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자, 2 곱하기 중선 제곱 더하기 반쪽의 제곱. 이게 바로 이놈의 공식이야. 한글로 써보면은 측변 제곱의 합은 2 곱하기 중선 제곱 더하기 반쪽의 제곱. 이렇게 되겠니? 됐니? 자, 선생님 얘는 왜 그렇습니까? 자, 이놈은 어떤 도형의 성질을 쓰긴 하는데 직각삼각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 좌표평면 올려서 얘를 증명하겠는데 뭐 특별히 얘를 갖다 어떤 성질을 갖다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없어. 그치? 그 과정도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연산에서 하다 보니 연산에서 나왔다라고 보면 돼. 어떤 아주 중요한 특별한 개념에서 튀어났다 볼 수는 없어. 그래서 그냥 얘는 암기해 주면은 그냥 끝인데 사용할 일이 없긴 거의 사용할 일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자,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어. 그치? 자, 측변 제곱의 합은 2 곱하기 중선 제곱 더하기 반쪽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저는 이거 이 새끼 공식이 제일 복잡하다 이거 못 해보겠어. 하지마. 4번까지만 좀 해달라고. 되겠니?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도형의 성질들이었어. 그렇지? 아마도 얘를 벗어나는 도형의 성질을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는 거의 등장하지 않게 될 거야. 알겠니? 그렇지?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이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공부를 해주자고. 되겠지? 자,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 끄도록 할게. 끌게.